까마득한 미래인지 또는 아득한 고대인지 서서히 멸망해가고 있는 세계. 지표면은 눈의 바다로 둘러싸여 버렸고 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궤도수들. 지표면이 눈으로 완전히 뒤덮인 탓에 궤도수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살게 된 인류. 궤도수 위에서 자란 소년 카이나는 궤도수가 만든 천막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 궤도수 위에 얼마 남지 않은 인류 중 유일한 젊은이인 카이나는 오늘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벌레들을 사냥하고 있었죠.おや、すごいね。子持ちじゃないか。カイナ、これ看板爺に持ってってあげな。あ、水もすっかり減った。この軌道樹そのものが枯れつつある。私らが死んだら、あの子はこの世でたった一人になってしまう。看板寺、飯だよ。ああ。 이곳에서 유일한 문자의 돋개 승자인 간판 할아버지라 불리는 노인은 모두가 쓸데없는 것이라 여기는 글을 읽는 방법을 카이나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そもそも文字って何のためにあるの？大切なものだったのだ。リリハ様、あれです。今日だけは雪海に感謝ね。 한편 저 아래 설해에서는 애틀란트 왕국의 리리아 공주 일행이 하늘 위를 떠다니는 벌레 부유충을 구하기 위해 탐사를 나왔죠. 멸망해가는 왕국을 구하기 위해 부유충을 타고 궤도 수위에 산다는 현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ジャルジ隊長、バルギアの船です。こんな時に。 부유충을 발견한 그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살아가는 발기아국에게 습격을 당하지만 동료들의 희생으로 리리아만이 부유충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リリハ様、失礼。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부유충. 賢者の森。 冬樹がこんな上まで。 그리고 위에선 오늘도 열심히 벌레를 사냥 중이던 카이나가 부유충에 실려온 리리아를 발견하게 되죠. 일단 기절한 리리아를 자신의 마을로 데려오는 카이나. 嘘だろ、女の子じゃないか。どこで見つけたんだ。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처음 보는 카이나는 그녀를 매우 신기해합니다. 柔らか。 리리아를 본 카이나와 마을 사람들은 설해에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궤도 수기슭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とうとう
ここが最後の村だ。 하지만 그곳은 눈 위의 수면이 점점 올라오고 천막위의 세상처럼 물도 말라가고 있었죠. 또한 발기아국이라는 강대국이 물을 약탈하기 위한 점령 전쟁을 벌여 리디아의 애틀랜타 왕국 또한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발기아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궤도수 기슭에서 생활하지 않고 거대한 이동식요새를 만들어 물을 보유한 나라를 침략해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리디아는 자신의 왕국이 발기아에게 침략당하기에 처하자 천막 위에 산다는 현자를 찾아 이 상황을 해결할 해답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すごい高さ。 하지만 이곳에 상상했던 현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리리아는 다시 설해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엄청난 높이에서 돌아갈 방법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ほれ、ハムシのさなぎ汁だ。 일단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 こんな空 이곳에서의 間があるな 생활을 んて。 카이나에게 배우는 리리아. 虫は雪海にもいるんでしょ。でもあまり食べたことは。昨日飲んだよね。え？ハムシのさなぎ汁。最近水の出が悪くなって。ここもどこでも同じなのね。이곳저곳을 돌아보던 중 거대 곤충의 습격을 받게 되고 둘은 천만다행으로 탈출에 성공하죠. 大丈夫。怪我はない。 얼마 뒤 간판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마을에 전해져온 고대에서의 유물을 카이나에게 건네주고 違う。すごく硬い。 리디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전합니다. 간판 할아버지가 건네준 유물은 고대에서 클라이밍이라는 것에 쓰였다는 단단한 재질의 도구였죠. 마을 이노인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죽고 나면 혼자 남게 될 카이나를 생각해 카이나를 설해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제 카이나와 리디아는 설해로 내려가기 위한 여정을 하게 됩니다. 行くよ、リリハ。 거대한 궤도수를 타고 설해로 내려가는 카이나와 리디아. 벌레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절벽에서 잠을 청하며 또 중요한 보리를 해결하기도 하며 설해를 향해 내려갑니다. 美味しかった。落っこちたりしないよね。繋いであるから大丈夫。いい？絶対見ちゃダメだからね。聞こえませんように。聞こえませんように。あ、虹。え？ 그러던 어느 날 밤 리리아는 어린 시절 보았던 정체불명의 빛에 대해 카이나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빛은 카이나도 여러 번 봤던 빛이었죠. 그때 본 빛을 따라가서 발견한 것을 보여주는 리리아. 한편 설해에서는 애틀란트 왕국의 기마대와 발기아국의 아메로테가 이끄는 함대가 리리아의 흔적을 쫓고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지상에 도착한 리리아와 카이나 앞에는 매복 중인 발기아군이 기다리고 있었고 애틀란트 왕국의 기마대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카이나는 리디아와 함께 설해로 몸을 던집니다. 공기가 없던 천막위를 돌아다닐 때 쓰던 공기열매 주머니. 그 덕에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던 카이나는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발기아국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때 애틀란타 기마국의 기사들이 도우려 오지만 검은 갑옷으로 둘러싸인 발기아군이 여전사 아메로테이의 무력에 제압당하게 되죠.
逃げなさい。私は大丈夫。あの男の子。 엄청난 파워와 스피드에 압도당한 리리아군은 리리아를 포기하고 가까스로 카이나만을 구출해서 왕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 애틀랜타에 도착한 카이나는 국왕을 만나지만 하늘이 천막에서 왔다는 말도 믿지 않을 뿐더러 현자가 없었다는 말에 실망하는 눈치였죠. 애틀랜타 국왕은 공주인 리리아를 구하기 위해 왕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리리아를 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本当だよ。信じられぬ。天幕に人が住んでいるなど。では賢者は本当にいるのか？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카이나는 갇히게 되고 이곳을 빠져나가 리리아를 구해낼 결심을 하던 중 리리아의 동생 야오나를 만나게 됩니다. 야오나에게 리리아를 인질로 발기하고는 이틀 뒤에 항복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된 카이나는 동생 야오나와 함께 리리아를 구하기로 하죠. 僕はヤオナ、リリハの弟だよ。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 만날 장소는 바로 옆에 궤도수. 의심을 받고 있는 카이나였기에 설해말을 이용할 수 없었고 천막 위에서 가져온 공기 열매를 이용해 물에 빠졌을 때 보았던 궤도수에 뿌리를 걸어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설해는 물이 아니라 궤도수의 천막에서 나온 포자로 만들어진 설해였고 설해 밑으로 이동해도 숨만 쉴 수 있으면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둘은 갇혀있는 곳을 탈출해 궤도수의 뿌리로 가기 위해 왕족들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로 향합니다. 그곳은 수위가 높아진 설해에 잠겨버린 옛 성터였죠. 雪海の下に沈むと新しく軌道樹の根っこが生えて王宮も町も飲み込むんだよ。 궤도수 기슭에 사는 인류는 높아진 설해의 수위를 피해 점점 이쪽으로 건물을 중축해가며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야오나에게 듣게 됩니다. いけそうだ。 둘은 이윽고 옛 성터를 빠져나와 심해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을 보며 궤도수의 뿌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메로테의 함선에 갇혀 내일 있을 항복 요구 협상을 할 장소로 옮겨지고 있는 리리아. ご機嫌いかがかな、アトランドの姫君。 항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죽을 거라는 아메로테의 협박에 리리아는 현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전쟁을 피하려 해보지만 역시나 아메로테는 믿지 않습니다. 카이나를 현자의 제자라고 속이면서 설득하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대에게는 소용이 없었죠. 興味深い話をありがとう。カイナ、無事だといいけど。賢い王女だ。 잡혀갈 리리아는 발기아국의 총사령관 한다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미 리리아를 살려둘 생각도 전쟁을 피할 생각도 없는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각 애틀랜타에서는 천막에서 내려온 카이나를 발기아국의 조공으로 넘겨줌으로써 시간을 벌 생각을 하지만 천막에서 왔을 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이때 심해 밑에서 궤도수를 걷고 있던 카이나 일행은 잠시 쉴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카이나는 가끔 보이는 신비로운 불빛에 대해 묻지만 야오나는 역시 알지 못합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던 중 잠시 위치를 확인하러 올라온 카이나는 목적지인 궤도수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雪海の上だ。このままじゃ間に合わない。そんな何か方法考えよう。方法だって。 결국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 심해의 생물을 이용해 이동하는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되죠. 그 시간 발기아와 애틀랜타의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리리아는 다시 함대에 갇히게 됩니다. 戦争になった方が口減らしもはかどっていいさ。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카이나 일행은 리리아가
함대에 잡혀 있는 걸 목격하게 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함대로 잠입합니다. 총사령관 한다길은 리리아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국왕이 보는 앞에서 리리아를 죽여 상대의 괴로운 얼굴을 볼 생각에 웃음 짓는데 그 모습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메로테.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아틀랜타 왕국은 전쟁을 결심하고 戦争だ 발기아국도 전쟁 준비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よし出航だ 이때 함선이 다시 출항하게 되고 카이나 일행은 리리아를 구하기 위해 출항하는 함선에 몸을 싣습니다. 출항 직후 세장에 갇혀있는 리리아를 간판 할아버지에게 받은 고대의 도구로 빼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드넓은 서래한 복판에서 탈출로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동생을 나무라지만 한편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리리아. おいこれを見ろ報告します王女が逃げました 이때 갇혀있던 리리아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된 발기아군은 배를 수색하지만 리리아의 기지로 이미 서래로 탈출한 것처럼 위장해 들키지 않고 함선에 숨어있게 됩니다. これがない 결국 설의 위를 떠다니는 강대국 발기아국까지 오게 된 카이나 일행. 발기아국은 설해를 떠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크기와 위용은 다른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함선에서 무사히 나온 카이나 일행은 일단 발기아국 내부로 숨어들어 탈출 수단을 찾기로 합니다. 暖かいというか臭いね。これがバルキアなの？ 내부로 들어온 일행은 엄청난 무력을 자랑하던 발기아국의 실체를 보고 경악합니다. 이곳 또한 식량과 물이 없어 괴로워하는 건 마찬가지였던 거죠. 탈출로를 찾기 위해 내부를 더 조사해보기로 하던 중 리리아가 지니고 있던 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 아이. 뒤이어 모든 장비를 도난당하게 됩니다. 이곳은 발기아국 한복판. 장비가 없으면 탈출이 더욱 어려워지기에 둘로 갈라져 도둑들을 쫓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방해로 놓치게 됩니다. 사실 이곳의 사람들은 전쟁이나 침공을 통해 끌려와 이곳에 살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탓에 카이나 일행도 어디선가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리리아의 목걸이를 훔친 소녀는 병사에게 목걸이를 대가로 물을 요구하고 병사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아메로테이 부관 은가포지가 보게 됩니다. 은가포지는 목걸이가 애틀랜타 것임을 알아채고 왕녀가 발기아국에 숨어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これはアトランドの開催区アトランド王女の処刑だって。どんな人なの？ 한편 카이나 일행은 거리에서 애틀랜타 왕녀가 잡혀서 처형된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지만 잡혀있는 것은 리리아의 목걸이를 훔친 소녀였죠. 이것은 숨어있는 리리아를 꿰어내기 위해 한다길이 만든 함정이었고 소녀를 죽게 둘 수 없었던 리리아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その子を離しなさい。私がアトランドの王女リリハよ。 리리아의 앞에 나타난 아메로테는 애틀랜타의 백성을 살리고 싶으면 발기아국의 병사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실은 아메로테 또한 이곳 발기아의 다른 병사나 시민처럼 침공을 받고 살기 위해 이곳의 병사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리리아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카이나가 자신을 구할 것이라 믿고 다리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自信があるのよ。 まったく侮れないお姫様だな。 설해에 빠진 카이나 일행을 야오나와 소녀의 친구들이 구해주게 되고 그들의 도움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들의 아지트에 몸을 숨긴 카이나 일행은 발기아국이 정체 모를 괴물을 기르고 있고 다른 나라 또한 그 괴물에 의해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또한 카이나가 천막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는데 얘기를 하던 중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궤도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카이나는 천막위에서 보았던 궤도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あるよでっかいの見えてた天幕からでっかい軌道樹 그런 큰 궤도수가 있다면 궤도수에서 나오는 물만으로도 전쟁을 할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었죠. 사실 발기아는 물이 마른 궤도수에 사는 사람들을 구하던 배였는데 사람이 계속 늘어나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面倒だぶっかおい大変だ兵隊がすぐそこまで来てる俺たちの船をやるよ無事アトランドに戻ってお前たちが生き延びられたら大軌道樹を探し出してくれ 이때 발기아군이 일행이 숨어있는 아지트를 발견하게 되고 소녀와 오빠는 자신들이 몰래 숨겨왔던 배를 카이나 일행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탈출시켜줍니다. 이렇게 카이나 일행은 발기아국을 무사히 빠져나와 드넓은 서래로 나오게 되고 다시 애틀랜타 왕국으로 향하려 하지만 이곳 서래에서는 길을 안내해줄 지도나 별도 없어 표류하게 됩니다. ヤオナ何？ヤオナがリリア船を止めて頑張って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추워지는 날씨와 돌아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야오나는 절망적이라 생각하지만 카이나의 위로에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僕たちもうアトランドに戻れないのかな思い出してヤオナ僕たち雪海の根っこの道でもっと大変なことも乗り越えたじゃないかここ見覚えないえ僕らここ来てるよねアトランドだ帰ってきた。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가까스로 애틀랜타 왕국으로 귀환하게 된 카이나 일행. 리리아를 무사히 구출해 왕국까지 데려온 카이나에게 애틀랜타 시민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선을 보냅니다. ありがとう奇跡だな天幕から来た少年のおかげだそうだ 리리아는 발기아에서 들었던 대궤도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대궤도수를 찾는다면 필요 없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설득하려 하지만 국왕은 이 말을 무시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あのわからずや。ありがとう。え助けに来てくれてとっても嬉しかった。 귀환의 피로를 풀면서 카이나와 리리아는 대궤도수에 대해 말뿐만이 아니라 설득할 수 없는 뭔가가 없을까 생각하게 되고 카이나는 지하 옛성터에서 보았던 대궤수도란 글자가 적혀있던 장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지도라는 것도 눈치채게 되죠. 둘은 이걸로 국왕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지도를 가지러 다시 옛성터로 향하기로 합니다. 文字、地図。行きましょう。地図を取りに。 한편 아틀랜타 국왕은 발기아의 이동 요새에 먼저 습격을 하기로 합니다. 발기아국은 이동 요새지만 실상은 난민성 같다는 정보를 토대로 요새안을 제압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急がないと戦いが始まってしまう。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글자와 지도를 찾아 전쟁을 막으려 하는 카이나 일행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글자라는 건 예전에 없어져 지금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간판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운 카이나뿐이었죠. 사실 현재 이 설에는 문명이 번영했던 과거에서 한참 후의 미래의 글자나 기술 등이 없어진 시대였죠. でもお父様は本当に大軌道樹のことを信じてくれるかな 지하성터에 도착한 카이나 일행은 지도를 찾아도 전쟁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대궤도수가 있다는 걸 발기아국의 사람들에게 알려 전쟁을 멈출 생각을 합니다. 위쪽 서래에서는 발기아국이 이동 요새를 이끌고 아틀랜타 왕국으로 이동 중에 있었죠. 한편 발기아국의 안에서는 카이나 일행과 친구가 된 발기아국의 소녀와 오빠가 천막의 용사와 대궤도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죠. 勇者は大軌道樹の場所をアトランドの王女に教えたんだってさ。大軌道樹 그 소문은 아메로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녀는 흥미를 보입니다.
하지만 아메로테는 그 소문이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大軌道樹そんな都合の良いものがあれば我が祖国も滅ぼ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ろうに 지하 성터에서 지도를 찾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카이나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고 일행은 혼란에 빠지지만 이내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逆さまだったのかもうカイだったら心配させて。へえこれが軌道樹かそこが大軌道樹だよ。天幕から見ていた石とぴったり合うんだよ。これは大開口だって。開口って書いてあるの？うん。ダメだ。 지도를 살펴보던 일행은 대개도수란 글자와 위치를 알게 됩니다. 발견의 기쁨도 잠시 대개도수로 가는 길에 대해구가 막고 있다는 걸 지도에서 알게 되고 일행은 절망합니다. 대해구는 서래를 이루고 있는 궤도수의 포자가 무거워 배조차도 건널 수 없는 서래를 일컫는 말이었죠. お父様に見せれば何か策が見つかるかもしれない。そうだね。 지도를 챙겨 돌아가려는 찰나 지도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설해에서 배를 띄울 때 사용되는 부유봉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부유봉에 비해 엄청난 크기의 부유봉. 일행은 이걸로 배를 만들면 대해구를 건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ついに来たか。 설해에서는 발기아와 아틀랜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아틀랜타 왕국의 방어선이 너무 쉽게 무너지자 이를 의심스럽게 여기는 아메로테. 아메로테는 왕국에 정예군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 요새를 노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簡単すぎる。アトランドはこんなものではない。アトランドには雪弓馬の精鋭部隊がいるはず。 급하게 한다길에게 전령을 보내지만 그는 발기아국 백성이 죽든 말든 관심조차 없었죠. 殺されて困る者があそこに残っているか。最上階に見えた要塞の環境へ行くぞ。 왕국의 정예병은 무사히 침입하여 함교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良い作戦だったがここまでだ。 하지만 그곳에서 아메로테를 마주치게 되고 전투를 하지만 역시 아메로테의 무력에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한편 발기아국은 자신들이 키운다는 괴물을 이용해 단숨에 아틀랜타를 끝장내려 합니다. なんだあれは。我々は建設者と呼んでいる。 발기아국의 괴물은 분명 고대 유물이었지만 고대의 발달한 문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살아있는 괴물로 보일 뿐이었죠. 고대의 병기에게 애틀랜타 왕국은 패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함대에서 아메로테와 전투 중인 왕국의 기사단장 오리노가 그는 항복을 요구하는 아메로테의 권유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메로테의 검은 갑옷 또한 고대의 유물이었기에 상대가 되지 않았죠. 行くぞ。 왕국으로 올라온 카이나 일행은 적의 공격에 헤어지게 되고 리리아만이 지도를 가지고 국왕에게 향합니다.賢者様。 왕에게 향하던 도중 괴물의 공격을 받는 리리아 앞에 어릴 적 보았던 빛이 나타납니다. 그 빛은 설해로 떨어져 거대한 기둥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둥은 등반가라 불리며 설해를 통솔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전설 속에 등장하는 기둥이었죠. 私たちをお救いください。 大登り雪海を滑るという伝説の。
전설 따윈 믿지 않는 한다길은 기둥을 공격하게 되고 기둥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본래의 목적 따윈 잊어버리고 기계와 함께 폭주하여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한다길은 물을 빼앗겠다는 생각 따윈 없어진 지 오래였고 지상으로 상륙하기 위해 괴물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提督アトランドもバルギアもことごとく破壊するつもり。 아군까지 공격하는 한다길을 피해 발기아국은 함대를 물립니다. 艦隊を下げろ 함대 내에선 천막의 용사가 있다는 소문과 등반가에 등장해 발기아국의 국민들은 동요하죠. アトランドには天幕の勇者がいるって噂だぞ。そうなんだ。そんなもん。 한편 오리노가는 아메로테와의 전투를 그만하고 한다길을 막기 위해 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あの化け物を止めに行く。バカなお前一人でバカは承知か心得た。 결국 괴물은 지상에 올라오게 되고 리리아와 카이나를 처리하려 하지만 카이나가 가지고 있던 고대의 도구의 힘으로 괴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온 한다길을 오리노가가 처리하고 카이나가 가지고 있던 고대 유물의 위력을 본 발기아국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あんなものがあるなら勝ち目はないな。アメロテ様か。妥当な判断か。 애틀랜타 왕국은 발기아국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아메로테를 비롯한 국민들을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카이나는 국왕에게 지도를 보여주고 지하에 있던 부유봉을 꺼내 대계도수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또한 천막에 있던 노인들을 모두 지상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대계도수를 향한 여행을 시작하면서 대설의 카이나는 끝나게 됩니다. 대설의 카이나는 세계관이 매우 독특하고 흥미있는 작품입니다. 원작 만화나 소설이 없는 오리지널 작품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더 궁금한 작품이었습니다. 폴리곤 픽처스에서 제작하였고 3D 작화에 거부감이 없는 분이시라면 몰입도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